네, 김용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용민 앵커가 휴가를 갔습니다. SNS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수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리셨으니까 조금 푹 쉬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진행을 맡은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 가볼 텐데요. 뉴스의 내비게이션을 가동하는 시간입니다. 9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달된 주요 뉴스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스크린 골프장 공사를 맡았던 한 중견업체가 현대건설로부터 아파트 공사 일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저 공사 직후인 2022년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4차 사업에서 1억 7,400만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맺었고요. 2년 뒤 5차 사업에서도 추가로 1억 700만 원을 따내서 총 2억 8천여만 원을 수주했습니다. 이전에 1, 2, 3차 사업에는 없던 공용부 특화 설계가 새로 생겨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경호처가 현대건설에 지급한 관저 공사비 1억 4천만 원입니다. 실제 공사비 추정보다는 부족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아파트 일감을 통해서 부족분을 대신 부담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와 현대건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정치권은 관저 공사가 사실상 뇌물일 수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맡겼던 브로커 김모 씨가 금융권, 경찰, 검찰 인사 개입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산업은행 IBK 인사 문제에 개입하려 했고 골프장 예약까지 부탁을 하면서 전 씨와 긴밀하게 연락을 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인수위 인사 추천을 시도했고 김건희 여사 측에까지 메시지가 전달된 정황이 이번 특검 수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 씨는 2022년 경북 도의원 후보 측에서 1억 원을 받아서 공천 청탁에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를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창욱 의원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정치권의 핵심과 맞닿은 청탁 정황의 특검 수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주로 읽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성경 시편을 집중해서 읽고 있고요. 시력 저하로 인해 책을 확대 복사해서 다시 엮은 형태로 반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 반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반입 시도한 책은 총 28권인데 이 가운데 10권은 반려가 됐고요. 그중 상당수가 기독교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실제 구치소 안에서 윤석열이 읽은 책 구체적인 목록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변호인단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독실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개신교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볼턴 다들 아실 텐데요.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현대차, LG 배터리 합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 조율 부재가 낳은 결과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과 제조업 재건이라는 상충된 목표가 충돌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번 사태가 외국인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뒤늦게 외국 기업과 직원을 환영한다라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이미 투자 불안이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라고 평가했고요. 이번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현안의 논의도 어렵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할 가능성 그리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이후 토지 수용과 관련해 벌어진 소송이 약 1,600여 건이라고 합니다. 가액만 4,700억 원에 달하고요. 보상액 증액을 요구한 소송이 가장 많았고 LH가 원고로 나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양, 창릉지구는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토지를 내놓지 않은 사례가 많아서 소송이 집중됐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절반 가까운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본 청약이 시작된 상황에서 택지 확보 지연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LH가 완승한 경우는 드물어서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 소송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런 갈등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V 뉴스 리뷰 함께 보시죠. 무역 협상 타결 뒤에도 발효를 위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세부 내용을 놓고 미국 측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의 과정이고요. 잘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디테일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디테일 가지고 지금 하여튼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중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전방위적 협의에 나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석방된 우리 근로자들이 전한 당시 구금 상황. 음식도 줬는데 먹을 수 없는 환경이 왜 주는지도 모를 정도로. 인권이 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2인 1실을 쓰는데 숙식하는데 변기가 같이 있어서 다 오픈된 장소에서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제일 힘들었죠. 현장 업무를 영어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수갑을 채웠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여당은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권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법부 사이 대립각은 한결 더 가팔라졌습니다.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의 잔적이라 정의하며 대정부 질문 포문을 열었습니다. 내란 좀비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맹자가 말한 내란의 잔적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인들을 수거 대상이라 표현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내란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야당 원내대표의 진심이었다면 용서받지 못할 망언입니다. 정작 내란의 잔적이라 지목된 국민의힘에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을 2시간 겪었어요. 인명피해도 없었죠. 짧은 시간이었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13시간여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 의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1,900억 원 부당이득 의혹 관련해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시나요? 경호원에 둘러싸여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가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하이브의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지분을 팔게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